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입할 때 알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쪽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가입 전 받은 혈액검사와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가입할 때는 별 문제 없이 통과됐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자기 문제가 됐습니다. 가입은 됐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뻔한 겁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병원에 갔던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요? 설계사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보험 영업 현장에서 알릴 의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기부보험은 왜 애매하면 더 정확하게 고지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분쟁 2건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감소 소견을 받았습니다. 골수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치료나 약 처방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2달 뒤 혈액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했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아 특정암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권유받은 혈액검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추가검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보험금 부지급과 계약 해지였습니다. 하지만 분조위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정밀검사가 아니라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한 추적 관찰에 가깝다는 겁니다. 결국 청약서에서 말하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자는 보험 가입 전 신약 임상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2차례 입원했습니다. 보험사는 최근 3년 이내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원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라 임상실험과 검사를 위한 입원이었습니다. 분조위는 이를 청약서에 질문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혈액검사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임상시험, 입원은 모두 고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검사와 입원이라도 왜 검사를 했는지, 왜 입원을 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일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청약서에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검사를 받았는지, 몇 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치료나 약 처방을 받은지를 묻습니다. 고객이 답하고 보험사는 그 답변을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과거 검사와 치료 내용을 살펴봅니다. 필요하면 더 이전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가입할 때는 몇 개의 질문으로 통과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자 수년간의 병원 기록이 펼쳐지는 겁니다. 가입 단계와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확인하는 정보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릴 의무 문제가 무섭습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보험료도 매달 잘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몇 년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보험사는 말합니다.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몇 년 동안 냈는데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고지 의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보험사에 청약을 넣어봅니다.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거나 부담보 또는 할증 조건이 나오면 다른 보험사에 넣습니다. 두 번째 보험사에서도 거절되면 또 다른 보험사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 병력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이 검사는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지, 이 약은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 입원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맞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보험사 가운데 보험료가 가장 낮거나 조건이 덜 불리한 회사를 찾습니다. 보험사별 인수 기준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알려야 할 사실까지 하나씩 빼기 시작할 때입니다. 계약 승인이 목적이 되면 정확한 고지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자가 실제로 질병에 걸릴 확률, 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조사할 확률, 조사 과정에서 고지 문제가 발견될 확률, 이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당장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한 달에 여러 건씩 계약하는 설계사라도 본인이 판매한 계약에서 실제 고지 의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확신이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 이 정도는 보험사도 문제 삼지 않던데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지난 계약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 계약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만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점점 경계가 무너집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 문제는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과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보험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가입을 권했던 사람과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객은 나중에 보험사와 직접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보다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고객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설계사는 계약 한 건을 잃을 수 있지만 고객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험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번 금감원 조정 사례를 보고 보험사가 틀렸으니 애매한 병력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사건은 알리르무 질문이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추가검사라는 단어 하나도 정밀검사인지 정기검사인지 추적관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이라는 기록이 있어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인지 검사나 임상실험을 위한 입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금감원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병원에 갔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치료나 처방이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고지한 기록이 명확해야 나중에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부보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했더니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보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원하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 보험료가 몇천 원 저렴한 계약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계약이 더 좋은 계약입니다. 알릴 의무의 해석이 애매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빼기보다 사실관계와 검사 목적을 함께 적어 보험사에 확인받는 겁니다. 보험사의 심사 결과도 남겨야 합니다. 기부보험은 우리 가족이 보험을 가입한다는 눈높이로 봅니다. 우리 가족이 몇 년 뒤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지금 이 고지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다음 4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설계사의 설명보다 실제 청약서 질문을 먼저 봅니다. 보험 상품마다 질문하는 기관과 내용이 다릅니다. 둘째, 애매한 병력은 말로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 말했으니 됐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약서나 추가 고지서에 남기고 보험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검사와 입원의 목적까지 기록합니다. 단순히 혈액검사를 받았다고만 적지 말고 정기검사였는지 추적관찰이었는지 이상소견에 따른 정밀검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입원 역시 치료 목적이었는지 검사나 임상실험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병력을 빼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멈춥니다. 이걸 적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사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다 이렇게 가입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 계약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보험금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험 가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입니다. 가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험증권도 나오고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보험의 진짜 계약 심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객을 지켜주는 것은 설계사의 기억이나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 정확하게 남긴 고지 내용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줄어들더라도 고지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험사에 설명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부보험은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보험 판매 수수료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부보험이었습니다.